자, 여러분, 이어서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인데 요거 보기 전에 아까 배운 거 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차장소,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공제 취지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건데, 공제 대상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이어야지 국외 소지의 자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국내에 소지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다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자,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또 장기 보유통제 대상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적으로는 10%부터 3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거, 아직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에서요,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입니다. 소기과. 그럴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이든 또 3년 미만 보유했던 또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자 깔아줍니다. 근데 뭐만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하는 것만 배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합니다. 그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그래서 국내 자산과 또 국외 자산별로 구별해서 공제해 주는데, 국외 자산과 관련한 것은 나중에 배울 거고,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기본 공제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결정했고, 이제 곱하기 세율에 해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세 세율은 자, 등기 여부나 보유 기간이나 과세 표준 금액 크기 등에 따라서, 자산 종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한다면 70%, 등기됐다 보유연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아직 모르셔도 외우셔도 돼요. 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까지 7단계, 과표관 7단계로 초과 누진세 규정되는데, 다만 분양권 같은 것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이것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적용된다? 50%.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한다면 70, 등기됐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50%가 아니라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 초과 누진세 적용돼요. 주택 같은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다만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요. 하여튼 조합원 입주권, 주택.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 적용될 때 6에서 42% 적용될 때 거기다 몇 프로? 10% 추가세율이 적용돼서 16%부터 자 52%까지 적용되고, 누진세율이. 자, 1세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자, 기본세율에다가 몇 세율 적용될 때 기본세율이 몇 프로? 20%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뭐 이런 정도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를 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가 뭐고 확정신고 납부가 뭔지,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라는 거 있는데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거냐? 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월 달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자리들이 이제 꽉 차겠죠. 그런데 그 일반 이제 저 구직원들이 이제 자리가 이제 치열한 지역은 이제 3월 달 되고 그러면 막 자리들이 치열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이어가지고 좀 자리가 치열하지 않은데,
그 평일날 이제 하면서 그 저기 하게 되면 토요일날 아니고 평일날은 자리들이 막 치열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10시에 수업인데 점점 경쟁이 붙으면 8시대까지 8시에 이미 뭐 학원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문 열자마자 막 기다리고 줄 서서 있다가 막 들어와서 자리 잡고 막 그래요. 다른 데. 그 사람 많은 데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한 건데도 막 그 이렇게 보면 3월 달 되고 그러면 막 진짜 자리 때문에 막 치열해요. 막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어떤 수강생이 이제 내가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앉았어요. 원래 한 달간 앉았어요. 어떡하지 그동안? 근데 어떤 새로운 수강생이 와가지고 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왔더니 그 다음날 이제 난 한 20분 빨리 옵니다. 그래 내가 딱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왔더니 또 얘가 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하면서 그 다음날은 난 더 빨리 옵니다. 더 빨리 오고 하다 보면 학원 문 열 때 줄 서서 있다가 막 무르르 들어가서 자리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또 자기 친구 또 누구 이제 아는 사람 자리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싸움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남녀 수강생들이 짝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짝이 돼서 이렇게 남녀 수강생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널널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근데 이제 딱 붙어가지고 앉아 있다고 짝이 돼서 그럼 두 자리씩 이렇게 막 붙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굉장히 책상도 좋고 의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희. 자 그런데 어떤 곳은 책상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런데도 둘이 딱 좁은데 탁탁 붙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그렇게 볼 건데 막 제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누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깜짝 놀랄까요? 남자 수강생이 더 깜짝 놀랄까요? 여자 수강생이 더 깜짝 놀랄까요? 예? 여자들은 되게 남자가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하고 남자 수강생들이 여자가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여자 수강생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 소문나고 막 그럴까봐 여자 수강생들이 되게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얼굴 빨개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강의한 곳에서 지난주에 거기 종강했는데 남녀 수강생이 지난 수요일 날 나란히 앉아 있어요. 맨 앞자리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서도 또 다 둘이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면서 여자 수강생이 먼저 말이 탁 튀어나오면서 아무 관계 아닌데요? 딱 하면서 탁 나오더라고요. 아무 관계 아니긴 무슨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막 펄쩍 뛰면서 막 다른 데서 중년 남녀들은 특히 막 펄쩍 뛰면서 막 그러는데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하는 짝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무슨 국민청원 이런 것 쪽으로 하면서 상대평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턴제 도입하고 상대평가 얘기하는데 인턴제 도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상대평가요.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심하게 하면은 지들이 상대평가했으면 합격 못했을 사람들이 말이야. 만약 자기들이 시험생일 때 상대평가 하자고 그랬어 봐. 그러면 그냥 머리띠 들고 나가서 반대했을 사람들이 합격 못했을 사람들이 자기 합격했다고 이제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으니까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는 좀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조금씩만 뽑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부할 때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 어렵게 출제했다고 막 난리치고 쉽게 출제한다고 하고 이러더니 합격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 쉽게 나왔으면 좋겠고 상대평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절대평가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막상 합격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100명씩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진짜 앞으로는 거의 중개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 중개사 안 뽑았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들어갈 때하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자기들 공부할 때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무슨 어디 임용돼 가지고 무슨 하는 것도 시험도 아니고 이건 사법시험 같으면은 합격한 다음에 판검사로 임용이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한을 하고 막 그런 거지. 여기 공인중개사 이거는 그냥 창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다 합격했다고 해서 창업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절대평가 만약에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일단 머리띠 들고 제가 광화문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뒤따라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물론 당장 그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하여튼 열받네 진짜.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해서 같이 합격해야 되는 그런 동료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인강 수강생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디서 합격했느냐. 여러분 동창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굴 믿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소중한 동료입니다. 짝이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막히지 않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이걸 이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463페이지 맨 아래 보면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라는 걸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고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며,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밑줄 쫙이야.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어요, 빵원. 양도가 필요금비를 뺐더니 빵원, 또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27에 나왔어요. 땡.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땡입니다. 반드시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364페이지 보면 양도세 예정신고는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일반적으로는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빼놓고 일반적인 자산 양도했을 때, 거기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아까 내가 차상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그랬더니 머리만 극적이었는데, 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생일이 언제? 생일? 예?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진 않겠지. 생일이 언제냐고. 본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4월 17일. 자, 봅니다. 4월 1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4월 1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이 양도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도 및 취득시기 배웠잖아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 이거예요. 자, 그 4월 1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자, 2개월이니까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30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자,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서술형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월로 하는 거니까 그 달의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기 생일날, 자기 본인 생일날로 해가지고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시고 예정신고 기한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물어볼 거니까. 자,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냐? 우리 맨 끝에. 근데 언제예요? 네. 4월 30일? 그럼 2월달이 생일이네? 네, 좋습니다. 자, 예정신고 언제 해야 돼?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했을 때. 네? 그러면 생일이 11월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우리 취득세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 아직 안 했어요. 양도했을 때도 예정신고기한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요. 주식 출자 지분은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년을 4, 4분기로 나눠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4분기로 나눴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는 분기가 아니라 분기를 고칩니다. 분기에서 요거 이제 자 지우고 자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반기로 고칩니다. 그래서 분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이요. 그래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주식은 뭐 사고 팔고 막 맨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그 뭐 또 샀다가 팔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정 신고라면 신고하다 판나니까 몰아서 합니다. 분기였다가 이제 여태까지는 분기로 했다가 이제 뭐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자,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예. 자, 만약에 생일 언제지? 생일? 그저께가 언제냐고. 예? 12월 28일? 아이, 내가 뭐 조금 원하는 생일은 아니다. 자, 통과하고 그 다음 생일 언제? 11월 26일? 자, 원하는 생일이 좀 아니긴 하지만 좋습니다. 11월 26일 날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다음 반기,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잖아요. 하반기 말일. 그때부터 2개월이 내니까 언제입니까? 예?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뭐 28일이면 28일, 29일일 때는 29일 이렇게. 자, 2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자, 생일이 언제? 2월 22일 날, 자, 주식 양도했습니다. 자,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그러면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2월 22일 날 양도했대요.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주식? 자,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니까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분기에서. 이거 알아두시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규정이 없어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규정이 없고요. 부담보증여라는 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매년 거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만 이제 배웠습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와 부가세입니다. 확정신고와 이제 관련한 얘기 봅니다. 확정신고는 양과로 1번을 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요. 양도자는 미춥니다. 다음 연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자,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1일을 뭐 예정신고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는데 아니고 언제까지 확정신고해야 돼? 5월 31일 다음 연도 5월 31일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음에 보고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역시 당연도에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가필 차장 소기과했더니 과세표준이 빵 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자 결손금액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입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또 밑줄이요. 예정신고 한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요. 쫙 동그라미 4번.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요. 자, 무조건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정돼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여기를 봅니다.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어요. 양도소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그랬을 때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예정신고를 했어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자, 근데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다음 연도에 그러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예정신고 한 사람이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 또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요,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가지고 50%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 그럴 때는 자 3천 곱하기 50% 하든 2천만 원 곱하기 50% 하든 또 아니면 합해가지고 5천에다가 50%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근데 자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됐어요. 근데 합산해가지고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일 때는 여러 번 양도할 때 보세요. 합산하면 과표가 달라져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는 그때는 합산해서 과표를 합해가지고 합산한 과세표에다가 합산해서 이제 양도세 계산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합산한 과세표 금액에 맞는 세율 중에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는 뭐하러 또 해요? 근데 문제는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요것에 대해서만 그냥 양도세 계산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지 않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지금 입문서에서는 요 얘기는 좀 빠져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는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제 있어요. 아직 입문 과정에서 기초 입문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오늘 자, 저를 봅니다. 자, 여러분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어떤 관계냐 제가 아까 그랬었죠. 자,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그럼 이거 한번 기출됐던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았는데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찍어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 OX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어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양도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래서 예정신고 안 했다 무조건 가산세예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확정신고 배웠고 양가로 2번 양도소득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계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 목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는 부가세 목,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됩니다. 감면이 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지만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 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 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오, 이제 재진이, 종농이 까먹지 않았네.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목은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납부세액에 양도세 납부할 세액에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여러분이 흔히 양도세 낼 때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감면세액의 20%로 감면받은 세액의 20% 양도세를 깎아줬다, 감면받았다 그러면 감면세액 20% 농특세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없어요. 지방소득세가 여러분 봅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지방소득세가 몇 년 전까지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부가세로서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세 낼 때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의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같은 거 낼 때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이제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예요.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애들 3가지는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 과세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광시군.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 시군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문서 여기 앞부분에 이게 아마 그 표에 보니까 도세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수정해드렸는데 자꾸 수업 시간에 인강수강생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거 분명히 내가 고쳐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치고 뭘 들었는지 꼭 고치고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 시군세입니다. 얘만 특광시군, 시군세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는 특광도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시군세입니다. 도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 또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2,000원 미만이면 자,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소액징수 면제 27회 시험 때 나왔는데 지방소득세가 요거 제가 소액징수 면제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연락에 강조했었는데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자, 우리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건 몰라도 되고요. 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봅니다. 여러분,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그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계산해서 내는 건데, 제가요 27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27회 시험 전에 그러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근데 나와버렸어요. 27회 시험 때. 27회 시험에서 전에 제가 지방소득세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이런 내용 정도를 알아두면 답 고르는 데는 이상 없다. 특히 소득세법의 규정들, 대부분의 규정들을 지방소득세가 준용 따라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일 때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규정을 다 그 소득세 우리가 양도세 배운 규정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준용하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세율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그러면 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0% 정도 된다 미등 경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옛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 7%. 만약에 50% 세율 정도 될 때는 5%, 6에서 42% 정도 될 때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런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웬만하면 다 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나왔다 그러면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 정답이 뭐였냐면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 이거 나왔어요. 답 고르기 쉬웠지.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이래서 다른 것들 좀 좀 낯선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역시 낮지만 이런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그러면 답 고르는 데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것의 의미 때문에 다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는 소득세계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독립세라고 하는데 제가요 종합소득세 직장 다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냈는데요. 분명히 세무세 신고납부하면서 제가 양도세 신고납부하면서 분명히 제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2019년도까지는 원래 독립세다 보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을 정해서 지방소득세 계산한 다음에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독립세다 보니까 자, 지방재정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소득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가 함께 저절로 계산 10분의 1 세율을 하니까 저절로 계산돼서 같이 세무서에 냈었어요. 근데 이걸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2019년까지는 그냥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 얘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아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다. 도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독립세고, 부가세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또, 자,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소득세 납세문자가 내는 건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고, 웬만한 건 다 소득세 규정을 따라간다. 아셨죠,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놨죠. 그 다음에 3번 분할납부를 봅니다. 그 옆에다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 옆에다가 양도소득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된다고 그랬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그럴듯하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양도소득세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물납 안 돼요, 여러분들.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돼야 안 돼요?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자, 분할납부 봅니다. 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자, 종부세, 재산세, 분할납부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납부할 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내기 어렵잖아요. 제가 500만 원 넘게 내는 분이 있으면 윙크해달라는데 없었잖아요. 자, 지금 뒤늦게라도 내가 그때는 쪽팔려서 손 못 들었었는데 윙크 못 했는데 우리 집 지금요. 나 그때는 윙크를 못 했지만 사실은 5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윙크.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없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 종부세도 500만 원 초과한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재산 종부세하고 달리.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밑줄.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 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어요? 아니, 분할 납부, 자, 그 얘기하라.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었어요? 재산세? 2개월. 예? 그렇지. 2개월. 45일이었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지금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제 45일이었다가 몇 개월로? 2개월 내로.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에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월로 딱딱 끊으면은 말일로 하면 더 좋으니까. 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양도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동그라미 1번, 2번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봅니다. 재산세 분할, 양도세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하여튼 예정신고납부 불성실에도 가산세 적용되고 확정신고납부 불성실에도 뭐가 적용된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분할 납부를 물납 분할 납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에 순환에도 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물납을 한번 볼게요. 물납. 자,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자, 한번 봅니다. 기준금액. 자, 물납은요. 재산세는 자,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까?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 물납할 수 있었어요? 물납 허용되잖아요. 납부할세 얼마? 예? 1천만 원.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예.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 허용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예? 안 됩니다. 양도세도 물납 허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이요. 재산 어떤 곳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물납 재산을 보면 재산세는 물납 어떤 곳으로 물납합니까? 부동산이긴 한데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되고 과세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과세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너미 신고에 있는 거로 안 되고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고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허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번엔 분할 납부를 봅니다. 자, 분할 납부요 봅니다. 먼저요, 여러분. 자, 재산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할 납부 한번 보시면, 아이고, 분할 납부 있죠? 예, 먼저 기준금액. 자, 기준금액. 분할 납부.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기. 그 다음에 종부세는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양도소득세는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뭐 1천만 원 넘게는 우습잖아요.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분할 납부 요거 분납 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느냐?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자, 종부세 얼마? 2개월. 다 통일됐죠?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양도세도 얼마?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분할 납부에서 양도소득세만 기준금액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 납부를 다 비교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그 465페이지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국외 소지하는 재산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납세 의무자만 좀 보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밑줄입니다. 당해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자, 몇 년이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고소 둔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거주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주자에 되는데 거주자도 그냥 거주 안 되고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양도를 이제 몇 년?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 있다는 거예요. 4년 주소고소 둔 자는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국내 소지하는 국내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국내 자산 양도는 거주자든 자, 그러니까 5년 이상 계속해서 양도를 이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든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든 아니면 5년 미만 주소고소를 둔 자, 5년 이상 5년 미만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든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음 순환 되면 표로 더 볼 거고 그럴 때 그리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있고요. 자, 비거주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국내 재산을 양도했을 때는 자, 마돈나가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마돈나가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돈나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고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미국 가서 세금 내? 그 우리나라는 뭐야 도대체? 자, 세금은 내고 해야지. 비구자도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납세 의무 있고 자, 거주하다 그러면 무조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납세 의무 당연히 있습니다. 거주자는 무조건. 근데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어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 납세 의무 없어요. 거주자도 그냥 거주 안 돼요. 5년 미만 주소고소 둔 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주자 중에서도 자, 거주자도 그냥 거주 아니고 계속해서 양도를 이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만 알고 갑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배우고요. 465페이지 10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인데 우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건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울 거고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맞바꾸는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또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어렵게 봅니다. 고가주택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한 가지만 잠깐만 이거만 살짝 배울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한 가액이에요. 실지 거래한 가액이 있죠. 실지 양도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넘는다? 판가격이. 그럴 때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안 해줘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제 양도한가의 기준시가 아니에요. 판 가격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9억까지 주택만 비과세지 9억을 넘는 주택은 자, 비과세 받을 수 없고 과세가 됩니다. 물론 양도차익 전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해서 안 분하는 건데 그런 건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그러면 실제 양도한가액 얼마 초과한 주택? 9억 원 초과한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및 부소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 하면은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종류만 알고 가시는데 다만요. 여러분 저를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종류만 알고 갑니다.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파산재단에 넘어가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법원에서 얘 채무자는 파산 선고, 빈 토탈이가 파산 선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를 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참고적으로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요하지 않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2017년 자 8월 3일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자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제 보유 기간 중에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즉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실거주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7년 8월 3일 이전에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어떠냐? 그런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애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그냥 종전 여러분 갖고 계시던 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이제 앞으로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 종전의 주택은 그냥 종전처럼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 오늘 이 정도만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까봐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하여튼 이 비과세는 2년 보유를 하면 되는데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양도연재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원칙적으로는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요하는 것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 주택만 해당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상식선에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도는 다 나갔고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 양도소득세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자, 세법이 어렵다 그러면, 특히 양도세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계산구조, 오늘 배운 부분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 오늘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 틀을 먼저 딱 잡고, 여기서 이제 살붙여가면 이제 점점 쉬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소화가 돼요. 근데 여기 안 돼 있으면 이제 나중에 힘들어진단 말이죠. 자, 오늘 배운 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계산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다 같이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 양도가액에서 필, 필요경비를 빼서 차, 양도차익 구하고 차, 장, 뭐래요? 장기부등재액을 공제해서 소기과니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다 같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자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자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 방법으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관할 세무상이 자 추계 결정 경정, 28회 시험처럼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으면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 물으면 어떤 순서로 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해서 추계 결정합니다.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해서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산은 아직 안 배웠고 나중에 배웁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잘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외 소재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의 공제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장기 보유를 유도해 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국외 소지 자산은 장기 공제 안 해줘요. 근데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되고 반드시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 자산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고, 자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리합니다. 기본공제 소기과합니다.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는 자 뭐만 아니면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까?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자산 종류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깔아줍니다. 자, 근데 미등기양도만 배제됩니다.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 등과 얘네들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소득별로 각각 구분해서 연 1년에 250만 원 공제한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획구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아직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 됐습니다. 뭐 세율은 오늘은 뭐 묵격해도 되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물어볼까 봐 제가 아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 분양권 같은 것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자 아니면 상관없고, 아니면은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만 분양권은 보유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양도세 세율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0%인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만 이 기본 세율 6에서 42%까지 세율 적용될 때, 6에서 42% 적용될 때 여기다가 1세대 2주택자는 몇 프로 추가해? 10%.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20% 추가해서 26%부터 62%까지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비사업용 토지도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6에서 42% 정도 될 때 비사업용 토지도 여기다가 10% 추가 세율이 정도해서 16%부터 52%까지 비사업용 토지도 세율이 일반적인 토지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반드시 예정 신고하여야 하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반드시 확정 신고하여야 하고, 자 생략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2개월 예정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로부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주식은 수익 또는 출자 지분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뭐로?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합니다. 주식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요. OX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맞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담는 근데 다만 누진세율,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안 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양도소득세 부가세목,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2%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니까 양도소득세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그러면 틀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 형됩니다.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기준금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인데 양도세만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무자는 비거주자는 안 되고 납세무 없고, 그죠? 거주자야 되는데 그냥 거주자 아니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하여튼 세법은 앞뒤로 제가 복습한 내용만이라도 쭉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그러면 뭐 좀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 한두 시간이면 한 2시간 정도면 전체 내용을 스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성의도 안 보이시면서 세법을 잘해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하여튼 11월, 12월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내년 되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금방 지나갈 수 있다는 거. 11월, 12월 달 여러분 고생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과 그 다음에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데 잠깐만요. 하여튼 새해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새해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또 그 다음에 고생하신 11월, 12월 그동안 강의들을 고생하신 인강수강생 여러분도 여러분 본인 집에서 여러분 박수를 치시고 여러분 하여튼 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